자,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뭐라 할까? 자, 합집합 먼저 쓸게요. A 합집합은 B 합집합 A다. 이거 성립해요. 자, 얘는 무슨 법칙일까요? 교환 법칙. 그렇죠. 교환 법칙이에요. 근데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는 합집합도 되지만 뭐도 된다? 교집합도 된다. 이제 우리가 합집합은 A 또는 B 어차피 둘이 합치는 거고요. 교집합은 겹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A랑 B랑 겹치든지 B랑 A랑 겹치든지는 상관이 없죠.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 안 되는 걸 쓸 거예요. 자,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합집합, 교집합 말고 두 개 더 있었죠. 뭐랑 뭐가 있었죠? 여집합, 차집합. 여집합, 차집합이 있었죠. 근데 여집합은 어차피 A와 B의 관계는 아니니까 그거 제쳐주면은 차집합 하나만 볼게요. A 빼기 B랑 B 빼기 A는 같을까요? 우리가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해도 쟤는 항상 같지는 않겠죠. 그치? 자, A 빼기 B라는 건 뭐예요? A 중에서 대충 그려보면은 A 중에서 B가 아닌 것이니까 요 왼쪽이 바로 A 빼기 B고요. B 빼기 A는 오른쪽 중에서 가운데를 뺀 거죠? 아, 그러니까 A 빼기 B랑 B 빼기 A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그래서 교환 법칙에 대해서는 저렇게 두 개만 성립합니다. 자, 교환 법칙 말고 그러면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합집합에 대해서 해볼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입니다. 이거 성립해요. 이거 무슨 법칙일까요? 자, 내가 괄호가 법칙. 그치, 괄호가 이동을 했어요. 이거는 결합 법칙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연산이 있으면은 내가 얘를 먼저 하든지 앞에 거를 먼저 하든지 신경 안 쓰겠다. 괄호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차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해요. A 교 괄호 열고 B 교 C는 괄호 열고 A 교 B 교집합 C 해도 성립을 해요. 결합. 자, 그럼 얘도 차집합 되는지 한번 볼까? A에서 B 빼기 C를 빼는 거랑 A 빼기 B에서 C를 뺀 거는 같을까요? 우리가 이거 숫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A 빼기 괄호 열고 B 빼기 C는 A 빼기 B 더하기 C죠. 근데 우변은 그냥 A 빼기 B 빼기 C죠. 식도 다르네. 그러면 집합도 같은지 한번 의심해보자. 집합에서는 얘가 그럼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은 자, 세 개짜리 집합은 위에 하나 아래 두 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A, B, C 우리 기체 3원색, 세계 3원색 미술 시간에 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 했는지 모르겠네. 중학교 때 하는 거? 안 했어요. 안 했죠? 중학교 때 하는 것 같아요. 자, A 빼기 B 빼기 C는 그럼 뭐냐? 나 A에서 뭔가 뺄 거야. 그럼 B 빼기 C가 뭔지 봐. B 빼기 C는 B랑 C 중에서 이 왼쪽이죠. 그럼 나는 A에서 요거를 빼겠대. 아, 그럼 어디야? 이게 A 빼기 B 빼기 C죠. 그쵸? 나 요것만 빼겠다. 그런데 A 빼기 B에서 C를 빼겠다는 거는 뭘까? 이미 A와 B에서 B를 전체 빼야 되니까 요 부분만 남은 것에서 C마저도 빼겠대.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만 바로 뭐가 돼요? 우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여기까지 포함한 거, 우변은 여기 위에 하나만 있는 거니까 당연히 결합법칙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면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3번이 분배 법칙이에요. 자, 분배 법칙은 결합 법칙하고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연산 기호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으면요. 분배 법칙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기호를 다 곱셈이라고 생각해봐. 여기를 덧셈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러면 우리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AB 더하기 AC 죠? 그쵸? 똑같이 써주면 돼요. AB 근데 앞에가 합집합이었죠? 아까? 그럼 A 합집합 B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교집합한다고 했으면은 그거와 다시 A 합집합 C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분배 법칙이다. 내가 누구를 분배했다? 여기 앞에 있는 A 합집합을 어디 안으로 분배했다? 괄호 안으로 각각 분배를 했다. 그럼 합집합, 교집합만 그렇게 되니? 아니야. 뭐도 돼? 교집합, 합집합도 돼요. 이번에는 A 교집합 먼저 쓰고 그 다음에 B 합집합 C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누굴 분배하는 거예요? A 교집합을 분배해주는 거예요. 누구에다가? B 하나에다가 다시 A 교집합 C 하나에다가. 근데 걔네들은 마지막에 뭐 할 거야? 이 괄호 사이에 있는 거 합집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A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어떻게 바뀌어도 돼요? 이번에 A 교집합 B하고 합집합 C를 해볼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합집합 C를 분배해주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 하고 마지막에 교집합해주면 되겠죠? 노란색처럼. 그치? 얘를 분배했어요. 합집합 C를. 당연히 뭐도 돼요? 합집합 교집합이 바뀌어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분배되는 친구가 그냥 반복해서 써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가운데 연산은 원래 괄호 안에 있는 연산자를 써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된다. 분배 법칙. 됐죠? 자, 그리고 집합에서 특이한 게 드 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드 모르간의 법칙은 드디어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하나 얘기 안 한 게 뭐 있어? 여집합이죠. 여집합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A 합집합 B를 내가 여집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마치 내가 마이너스를 곱한 느낌이어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써주고 신기하게 뭐도 바뀌냐면은 연산자도 합집합 뒤집어져서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여집합도 연산에다가 뒤집을 수 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게 되냐? 자, 우리가 전체 집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세상과 A 울타리와 B 울타리가 있었어요. 자, 내가 왼쪽에서 뜻하는 거는요. A 합집합 B를 전부 다 제외시킬 거니까 여기 바깥쪽 파란색이에요. 이 영역인데 이게 오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냐면은
A 울타리와 B 울타리가 있었는데 애초에 A가 아닌 것들 전부 다 색칠하고 B가 아닌 것들도 전부 다 색칠해 봤더니 둘이 겹치는 게 뭐가 되었더라? 아예 바깥쪽 친구들이 되었더라. 이거 똑같죠? 같다. 오, 그게 되네요. 그러면 쟤에 대해서만 되니? 아니야. 당연히 교집합에 대해서도 됩니다. 그럼 거꾸로 A 교집합 B를 내가 여집합을 하겠다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서로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림으로는 하나만 그려주시면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얘만 빼고 전부 다 색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돼요. 그렇죠? 얘 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두어번의 법칙이구나. 됐지? 그래서 여기의 특이점은 내가 뭘 분배를 한다? A, B에다가도 여집합 기호를 쓰지만 연산자에서도 뒤집어야 된다. A, B뿐만 아니라 연산자에서도 뒤집어져야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집합의 연산 법칙이에요. 됐죠?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늘 우리 마지막에 할 게 명제 조금 앞단원이거든. 명제에서 얘네들이 뭘 의미를 하는 건지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책으로 돌아와서 126쪽 개념노트 잠시 옆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7이 있어요. 그쪽에서 A는 1, 2, 3, 4, B는 2, 3, 5, 7, C는 1, 3, 5, 6 있어요. 자, 내가 이걸 보는 순간 아니 집합 3개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집합 3개를 그려요. A, B, C 이렇게 항상 그립니다. 자, 그리고 셋 다 겹치는 거 있는지 봐봐. 1, 2, 3, 4, 2, 3, 5, 7, 1, 3, 5, 6, 3 겹치죠? 자, 3 가운데 한 가운데 써주시고 그 다음에 A랑 B만 겹치는 거 써보세요. 1, 2, 3, 4, 2, 3, 5, 7 중에서 2 겹치죠. 2는 왼쪽에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BC 겹치는 거 써보세요. 2, 3, 5, 7, 1, 3, 5, 6이니까 5 겹치네요. 그 다음에 AC 겹치는 거 써주세요. 그러면 1, 3, 5, 6, 1, 2, 3, 4 그러면 1 겹치죠. 1. 자, 그러면 A에만 있는 거 써주세요. 4. B에만 있는 거 써주세요. 7. C에만 있는 거 써주세요. 6. 아, 그럼 얘는 전부 바깥쪽에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지? 원소가 하나씩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자, 1번.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의 교집합을 물어봤네? 근데 이거 그대로 보지 말고 우리가 결합법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뭐랑 뭐를 결합한 거야? A 지금 공통부분 묶어봐. 괄호 안에 A 합집합이 공통부분이죠. 그럼 내가 거꾸로 이걸 보는 거야. A 합집합이랑 뭘 묶은 거예요? B랑 C를 묶은 거야. 근데 B랑 C는 가운데 뭘로 묶여져 있어? 교집합으로 묶여져 있죠. 얘네. 그치? 그럼 나는 A랑 B 교집합 C를 합하래. 그러면 어느 부분이야? A와 B 교집합 C를 합하래. 여기 이상한 모양 나오잖아. 그래서 이 원소를 다 쓰면 돼요. 몇이에요? 1, 2, 3, 4, 5. 됐죠? 근데 2번이 뭐야? 우리가 1번을 묶은 거죠. 그치?
그래서 2번의 답도 뭐가 된다? 1, 2, 3, 4, 5가 된다. 그럼 3번은 뭐예요? 드모라는 법칙을 쓰라는 거야. A 합집합 B가 아닌 것들. 그럼 A 합집합 B가 요래 그 바깥쪽에 있는 거야. 아, 그럼 얘 6 하나 있죠? 3번은 6이에요. 근데 4번도 6이다. 왜? 4번은 A가 아닌 것들. A가 아닌 것들. 5, 6, 7. 그리고 B가 아닌 것들. 1, 4, 6. 걔네들이 겹치는 거. 아, 그러니까 여기 6만. 사실 6, 이 바깥도 있겠지만 바깥쪽에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적혀있는 6이 원소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법칙 가지고 필수 예제 풀어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거야. 자, 필수 예제 6번에 A 빼기 B, 그 다음에 A 빼기 C, 얘네 둘을 합한 것과 항상 같은 것을 골라보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항상 나오지 않는 연산자가 있었어요. 바로 차집합은 연산법칙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차집합을 연산법칙으로 쓰지 않으면은 A 빼기 B가 나오면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돼? 다른 그치,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있었어. A 빼기 B는 뭐랑 같았다 그랬죠? A 교집합 B 교집합 B 교집합.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말해볼까? A 빼기 B라는 거는 A 중에서 B가 아닌 것들이지. 그러면 A이면서 B가 아닌 것들이니까 A 그리고 B가 아닌 것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명제에서 또 나와. 그래서 나는 이걸 이용할 거야. 그럼 봐봐. 차집합의 조건에 의해서 A 빼기 B랑 A 빼기 C 둘 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A 교집합 BC, A 교집합 CC. 나는 얘네들을 합한 거야. 그럼 얘를 가만 잘 보니까 공통인 수 있어. 뭐야? A 교집합이 있네. 그럼 얘는 A 교집합으로 묶였네. 그러면 괄호 안에 뭘로 묶인 거야? BC랑 CC로. 그럼 둘은 뭘로 묶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살펴봐야 돼. 이게 1, 2, 3, 4, 5에 없어. 지금 CC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거꾸로 뒤집을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죠. 드모고라의 법칙을 내가 이용해주면은 누구의 여집합이었을까? 노란색이. 교집합. 그렇지. B와 C의 교집합이 여집합이었겠죠.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C가 없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봐. A이면서 뭐가 아닌 것.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다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A이면서 뭐가 아니래? B 교집합 C가 아니래.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A 빼기 괄호 열고 B 교 C였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차집합을 공통인수로 묶었으면은 A 빼기 B 합집합 C였잖아. 그게 아니었다는 소리야. A 빼기 B 교집합 C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쌤이 요걸 안 지울 거예요. 요걸 안 지울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요 법칙을 보고 특히 차집합 나오면은 항상 요거 생각을 해줘야 돼. 차집합은 연산법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쌤이 연산법칙을 썼는지 필수예제 6번을 풀어줬으니 이 과정을 거쳐서 공통인수 묶어서 C로 나타낸 다음에 만약에 C가 없으면은 다시 드모라의 법칙 이용하고
아니면은 차집합 이용하고. 됐죠? 자, 해서 6-2번 해봅시다. 6-2번. 자, 6-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A 빼기 BC와 BC 빼기 C의 C 얘와 같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나오긴 하죠. 자,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항상 전체 집합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집합 3개를 그려줘요. 하나, 둘, 셋. 자, 헷갈릴 수도 있으니 A 빼기 BC부터 먼저 다른 색으로 색칠해줘요. 자, A 빼기 BC라는 거는 A에서 B가 아닌 것을 빼야 돼. 그럼 거꾸로 A 중에서 B가 아닌 것을 빼니까 B인 것을 색칠해줘야겠죠? A 중에서 B인 것, 요거예요. 나 이제 뭘 뺄 거냐면 BC에서 C를 뺄 거예요. BC에서 C를 빼는 게 뭐죠? B가 아닌 것 중에서 C를 뺐어요.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그렇지. B도 아니고 C도 아닌 요 바깥입니다. 그렇죠? 자, 노란색과 연두색 잘 보세요. 지금 얘네들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쳐요. 자, 노란색에서 연두색이 아닌 것을 겹칠 거래요. 자, 즉 이게 뭐냐면은 교집합 C니까 사실 차집합이거든요. 그죠?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노란색에서 연두색을 빼라는 거네? 근데 노란색과 연두색은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노란색 그 자체겠죠. 근데 노란색 영역이 뭐예요? A랑 B랑 겹치는 거였지. 아, 그래서 얘네 그림 보니까 맞추기. 그치. 근데 뭔가 이상하죠.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풀 수는 없겠지. 어려우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음. 해가지고 바꿔내도 마지막에 그림을 안 풀어주더라. 그렇죠. 이건 다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 안 그려도 풀려져요. 그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풀이가 그래서 길어요. 자, 처음에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차집합 기호에 있는 건 연산법칙 쓸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차집합을 전부 다 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A, 그럼 A 교집합 뭐야? 처음에는 그냥 B죠. 그죠? 왜냐면 BC의 C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교집합. 그 다음에는 BC 교집합 CC죠. BC 교집합 CC. 됐어요? 자, 이렇게 여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할 거야? 이거 차집합 굳이 안 바꿀 겁니다. 내가 차집합 안 바꿀 거니까 이거 드모론의 법칙 이용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얘네들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B 합집합 C로 바뀌어요. 두 번째 거는 C가 하나밖에 없어. B에만 C 있고 C에는 C가 안 들어가 있어. 두 번째 거. 네요. 이렇게 되죠. 맞아? BC 빼기 C. 잠시만. 그럼 BC 빼기 C니까 BC 교집합 CC 맞잖아. 그쵸? 웃긴 거예요, 어떻게?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가 이거 차집합 바뀐 거 써볼게요. 이렇게. B는 가만히 있어. BC는 가만히 있어. 이제 A 교집합 BC의 C. A 교집합 B. 그 다음에 BC 빼기 C는 BC 교집합 C, C. BC 빼, 교집합. 맞아요? 이게 된다는 거 보여요? A도 바꿨고, 즉 A는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도 바뀐 거고 두 번째 가로도 바뀐 거죠. 그렇지. 쌤이 빨간색만 바꾼 겁니다. 아, 빨간색만 바꿨어요. 이해했어요. 자, 이해했죠?
자, 이제 여기 있는 드보그라의 법칙 써가지고 C 썼습니다. 그럼 B는 B로 바뀌고 CC는 C로 바뀌고 교집합도 합집합으로 바뀌었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쓸게요. 얘는 A 교집합, B 교집합이에요. 이 보니까 얘는 공통인수가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비교집합이고 얘는 비합집합이잖아. 그치? 쌤이 결합법칙은 언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같을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A 교집합, B 교집합, B 합집합 C는 하나, 둘, 세 개를 결합법칙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합법칙에 의해서 내가 A 교집합 B를 괄호로 묶지 말고 어떻게 묶을 거야? B 교집합 B 합집합 C를 괄호로 묶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죠? 이 교집합, 이 교집합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랑 이 교집합, 이 교집합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보니까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겠죠. 노란색이 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언뜻 느끼면은 아니 B랑 C 중에 하나랑 B랑 겹치는 건 당연히 뭐밖에 없겠어? B밖에 없잖아. 그렇게 써도 되는데 서술형을 쓴다면 이거 분배 법칙 해야겠죠. 자, 비교집합 B와 합집합 비교집합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B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비교집합 C죠? 그 중에서 큰 거 B.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솔직히 이제 도돌이표야. 3번은 뭐야? B와 B 합집합 C 중에서 작은 거 뭐야? B. 얘는 B와 비교집합 C 중에서 큰 거 뭐야? B. 똑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3번에서 4번은 보통 안 넘어가요. 그럼 결론은 이게 A 교집합 B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과정을 거쳐서 또는 세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왔다 하면 돼요. 어색하지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이거 많이 틀려요. 내가 2번씩 고등학생들이 2번씩 해도 틀립니다. 6-3번 봐봐. 어마어마하지. 식이 길지. 그런 거 이제 푸는 것도 좀 한 세월이겠네. 그지? 그래서 공통에서 찾는 거 연습을 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차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집합을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으로만 나타내져 있으면은 공통인수 찾거나 아니면 결합법칙 묻거나. 뒤에 있는 필수 예제 7번도 그 유형을 연습하는 거니까 같이 볼게요. 자, 필수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함 관계야. 우리가 이런 A 교집합 B가 만약에 A라고 했어. 포함 관계는 A랑 B 중에서 누가 더 작다? A가 더 작다. 이거라고 했죠? 이런 거 쓰겠다는 거야. 자, A 합집합 B, C와 A 교집합 B, C를 교집합을 한 뒤에 A랑 교집합했더니 A가 됐대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A와 B 합치면은 A가 되고요. 니은 A와 B 겹치는 거 없고요. 딕은 A가 B에 속합니다. 뭐가 맞을까? 자, 그럼 내가 이 문장을 풀어줘야 돼. 그럼 이거부터 풀면은 우리가 이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결합을 이걸로 묶지 말고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결합을 내가 묶는 순서를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A 합집합 BC와 A를 먼저 교집합을 한 뒤에 그 다음에 BC를 하겠다. 순서 바꾸지 말고 이 결합의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A랑 누군가를 합쳤어. 누군가야. BC는 몰라. 누군가를 합쳤는데 그거랑 다시 A랑 겹치는 건 뭐만 있을까? A랑 누군가랑 합친 것과 A와 그치 A만 있겠죠.
그러면 이게 A 교집합 BC네요. 근데 이제 바깥쪽을 다시 살펴보니까 다시 교집합 A를 하래. 다시 교집합 A를 하래. 그럼 뭐야? 이거 그냥 결합법칙 해주면은 아니 A 교집합 A 먼저 해봐. 그럼 A죠. 그럼 얘 그냥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A 교집합 BC예요. A 교집합 BC가 뭐였지? A래요. 그치? 이제 차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편하죠. A 빼기 B였네. A면서 B가 아닌 거 그게 뭐래요? A래요. A면서 B가 아닌 거 A에서 B를 뺐는데 A가 됐대. 겹치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그렇지. 얘네들 겹치는 게 없었어. 그렇죠. 서로스였어. 그러면 기억은 맞을까? A랑 B랑 합치면 A가 될까? 아니야. 둘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포함도 하지 않아. A가 B에 속한다고? 아니요. 포함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답은 뭐만? 니은만이다. 네, 그래서 서로서인지 포함 관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식을 바꿔가지고 이용을 해주면 된다. 네, 이것도 어렵겠죠? 자, 그래서 위에 7-1번만 해봅시다. 7-1번. 이것도 뭔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차집합이 하나 있네. 그래서 이거 한번 바꿔보자. 자, A 합집합 B는 가만히 있으시고 AC 교집합 B 위에 C가 있으면 되겠죠? 교집합 C.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드모로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A 합집합 B와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A 합집합 B, C가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공통인수가 생겼어요. A 합집합, A 합집합. 그죠? 그래서 얘는 A 합집합으로 묶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B 교집합 B, C가 됩니다. 근데 B 교집합 B, C는 사실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B면서 B가 아닌 것은 없으니까 얘는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해주면 당연히 A가 되겠죠? 근데 그게 우변을 바라보니 뭐랑 똑같대요? A 합집합 B랑 똑같대요. 그럼 요것의 의미는 뭐였다고? A와 B를 더했는데 A가 되었다는 거는 누가 더 큰 거였다? A. A가 더 큰 거였다. B가 A 안에 따라 먹혔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고르면 됩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아니에요. B가 먹었대요. 2번은 같대요. 3번은 A 교집합 B랑 A는 이건 A가 더 작다는 거지. A가 먹혔대요. 4번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이거는 서로가 아니라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야. A가 작고 B가 크다는 거야. 그렇지. 5번이 거꾸로 B에서 A를 빼야 공집합이 된다. 그 말이 A가 B보다 훨씬 컸으니까 그게 공집합이 맞겠죠. 이거 5번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내가 잘 봐야 됩니다. A 빼기 B가 공집합인 거랑 A 빼기 B가 A인 거는 달라요. 자, 8번 새롭게 정의된 연산인데요. 보통 새롭게 정의된 연산은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요거만 적어줄게요. 대칭 차집합. 자, 그림을 그려줄게요. 대칭 차집합은 A와 B 두 개에 대해서 한쪽에만 있는 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얘를 빼야 돼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A 빼기 B와 B 빼기 A를 합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문제 변형을 하니까 차집합 대신에 막 교집합 C 막 들어가고 하겠죠. 그치? 네, 큰 틀로 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칭 차집합이 바로 유형 8번에 나올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럼 필수 8번을 봅시다. A 세모 B가 이거죠? 그치? 대칭 차집합이었어. 이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그럼 A랑 AC를 대칭 차집합하면 공집합이네. 보고 니은 A랑 A를 해주면은 전체 집합이 되네. 그것도 볼 거고 디귿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대칭 차집합 해주면은 전체 집합이 되니. 그것도 볼 거다. 그럼 보세요. 자, A랑 AC 할 거예요. A랑 AC. 우리가 이걸로 보겠습니다. 1번으로 해석하는 게 편해요. 자, A랑 AC를 내가 합쳤어요. 그러면 뭐예요? A랑 AC 합쳤어요. A와 A가 아닌 것을 합쳤어요. 뭐예요? A 아니 A와 전체 집 그렇지. A가 아닌 것도 합쳤으니까 전체야. 좋아하지. 자, 그럼 얘는 전체 집합에서 뺄 거야. 뭐를 뺄 거야? 이제 A랑 AC랑 겹치는 거 뺄 거예요. 근데 겹치는 거 있어? 없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아무것도 안 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데 공집합이 됐으니까 기억은 틀렸다. 이해됐죠? 자, 니은 볼게요. 그러면 A와 A에 대해서 쓸 겁니다. A와 A를 합쳤어요. 뭐예요? A A와 A를 겹쳤어요. 뭐예요? A A에서 A를 뺐어요. 뭐예요? 공집합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1번으로 보는 게 편해. 2번으로 표현돼 있어도. 그럼 디귿 봅시다. U랑 공집합은 U가 나올까? 자, U랑 공집합 합쳤어요. 뭐예요? U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집합. U. U랑 공집합 겹쳤어요. 뭐예요? 공집합.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뺐더니 뭐가 됩니다?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자, 8-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1번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봤나요? 준이, 다 뭐예요? 기억 하나. 기억 하나. 아니에요. 지야. 기억 니은까지 돼요. 자, 볼게요. 기억은 뭘로 보면 되냐면, A 합집합 B도 교환 성립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도 교환 성립하니까, A 대칭 차집합 B도 교환 법칙 성립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아요. 이제 니은을 봅시다. 그러면 내가 AC, BC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할 건데, AC, BC 합친 거랑 AC, BC 겹치는 거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럼 내가 나타내기 어렵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AC, BC만 그려주면 돼요. A가 아닌 것들 색칠해봐. B가 아닌 것들 색칠해봐. 자, 이 중에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둘 다 더할 건데 이 중에서 겹치는 거 빼겠다야. 맞아? 그럼 여기서 두 번 색칠하는 거 빼봐.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다 두 번 색칠했지? 그거 빼야 돼. 그럼 여기 안에만 있을 거야. 이거 안에만 중에서 여기는 녹색만 색칠되어 있고 여기는 노란색만 색칠되어 있죠? 그래서 얘예요, 결국엔. 전부 다 지워지고.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 똑같아요? A와 B의 대칭 차집합 모양과 결국 똑같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물론 식으로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걔는 그렇게 증명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은 그럼 왜 안 될까요? 디귿은 공집합이 아니라 뭐 나와요? 볼까? A 합집합 U, A 교집합 U. 아, U에서 A를 빼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A 여집합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니은 증명하는 거 물론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7-1번처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쌤이 그냥 그림을 그렸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보통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유형 9번 활용인데 배수의 집합에 관해서 우리가 연산을 할 거예요. 이제 약배수 가는 건데요. 자, 필수 9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K의 양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하세요. 이제 1번과 2번을 동시에 볼 겁니다. 1번 AN 즉 N의 배수의 집합이 어디 안에 속해야 되냐면 15의 배수와 20의 배수 겹치는 것에 속하도록 하려면 n의 최소값은 몇이 돼야 될까 물어봤어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얘가 뭐라고? 15의 배수. 얘가 뭐라고? 20의 배수. 근데 교집합이 우리가 접속사로 뭔 의미예요? 그리고 이면서 and의 의미라는 겁니다. 15의 배수이면서 20의 배수 몇의 배수예요? 60의 배수. 그렇죠. 아 최소공 배수구나. 그래서 이 접속사 그리고는 최소공 배수를 의미합니다. 즉 60의 배수죠. 그러면 집합의 처음 관계가 뭘 의미할까요? 자 60의 배수 안에 들어가야 돼. 모든 원소들이. 그럼 60의 약수일까요? 60의 배수일까요? n이 배수. 배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60의 배수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 120도 가능하지. A 180도 가능하죠. 근데 자연수 n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냥 60이죠. 같은 것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2번의 의미를 봅시다. 2번은 아마 합집합 주어질 거예요. 그죠? A16과 A8 합 A12는 AN이에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봐야 될 거는 8의 배수, 그 다음에 여기는 12의 배수. 근데 합집합은 8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어떤 배수인지는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먼저 뭐 할 거냐면은 무조건 교집합으로 봐야 되니까 A16 교집합을 분배할 거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얘는 16의 교집합 8의 배수, 그 다음에 12 교집합 16의 배수죠. 걔네들을 합칠 거예요. 자, 그러면 1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는 우리가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라고 했으니까 몇의 배수 나와요? 1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 10? 그렇죠. 16의 배수예요.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그리고 16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는 최소 공배수니까 48에 그렇죠. 48의 배수 나옵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여전히 원래 몰라. 그때 16의 배수이거나 48의 배수인 거는 어차피 포함 관계가 16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야? 48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야? 16의 배수가 16, 32, 48, 64 있고 48의 배수는 48, 90. 그러면 48, 96이 16의 배수 안에 있겠죠. 16의 배수가 48의 배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얘가 더 크잖아. 근데 나는 그걸 합집합하래. 합집합하면은 결과는 항상 무슨 집합 넣어야 돼? 더 큰 집합. 그래서 답은 몇이다? 16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은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함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합집합은 포함 관계를 봐야 된다. 포함 관계를 받을 수 없으면은 최대 공약수를 봐야 돼요. 거의. 자, 그래서 9-2번만 해봅시다. 그냥 짧게 하면 돼요. 다시. 포함 관계를 하라고 했는데 합집합 기호가 나오면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자, 둘 다 풀었어요? 지하 몇 나와요? 24. 준이 몇 나와요? 36 답은 36이에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법칙 쓸 수 있으면 법칙 쓸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합집합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 A36으로 묶어 주시면 누구와 누구의 교집합이 되냐? A18과 A24의 교집합이 되죠. 그럼 내가 교집합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니까 연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18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라고 했죠? 70 그렇죠. 70이에요. 그러면 72의 배수와 36의 배수는 누가 더 클까 보는 거야. 그래서 답은 72 또는 36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누가 더 커요? 36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36이었다.
그래서 얘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집합으로 항상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분배 법칙 이런 거를. 됐죠? 자, 이게 이제 대수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한 문제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명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명제는 뭐 시간 되면 나가고요. 딱히 안 나가도 됩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셀 거야. 우리가 실제로 여기가 막 100개 있었어. A는 뭐 60개 있었어. B는 50개 있었어. 겹치는 거를 30개 있었어요. 바깥에 몇 개 있을까? 그런 거 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 가능한 것도 있고 암산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 나오면요 보통 조합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합에서도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요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세고 B의 원소의 개수 세서 더하는 게 일반적이겠지. 근데 아까 쌤이 말했지만 얘 60명 있다고 하고요. B도 50명 있다고 해서 A랑 B 그러면 같이 있는 거 A 또는 B 있는 거 그럼 전체 110명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왜? 겹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나는 겹치는 것만큼 다시 빼줘야 되겠죠. 빼기 겹치는 거.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원칙이에요. 바로 뭐냐? 얘네들은 포함을 시키다 보면은 중복이 되니까 배제를 시켜야 돼요.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반복할 거야. 이거 포함시키고 이거 포함시켰으니까 이 가운데는 2번 포함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뺄 거야. 배제. 근데 포함시켜서 배제했는데 가운데를 너무 많이 배제시켰어.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포함 배제 순으로 내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이 집합 3개까지 나와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그럼 뭐가 될까? 자, 첫 번째 포함을 시켜줘야지. 누구를? A, B, C를. 그러면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이제? 배제를 시켜줘야 돼요. 자, 빼기로 묶어서 그럼 누구를 빼줘야 돼? 2개씩 겹치는 거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뺐어. 얘네 셋 다 겹치는 거 뭐 있어? 3개 다 겹치는 거. A교, B교, C를 너무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해줘야 돼요? 한번 더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3개짜리의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예요. 인수분해 공식이랑 좀 닮은 것 같아. 그치, 조금 닮았죠? 우리가 느낌을 볼게요. 왜 그렇게 되니? 3개짜리만 볼게요. 자, 내가 개수 세는 것을 카운팅 할 겁니다. 나는 A와 B와 C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셀 건데 A 셌어요. A 전체 셌어. 한 번. 이 영역에 있는 숫자들은 한 번씩 다 셌어. 자, B도 셌어. B 영역에 있는 숫자는 한 번씩 다 셌어. 카운터가 이제 올라갔어요. C도 한 번 셌어요. C도 한 번씩 올라갔어요. 그럼 나는 원래 이게 다 하나씩 세야 되는데 얘네들은 2개씩 세고 얘네들은 3개씩 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뭘 뺄 거야? A 교집합 B. 여기 적혀 있는 거를 하나씩 뺄 거야. B 교집합 C도 하나씩 뺄 거야.
그리고 C 교집합 A도 하나씩 뺄 거야. 하다 보니까 얘는 뻥 뚫려 있죠. 그럼 다시 얘 세야겠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준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럼 우리는 완전하게 다 셌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는 얘네들을 원리로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기타 성질 같은 것도 알아볼까요? 기타 성질 뭐가 있을까? 세 번째. 그럼 A가 아닌 것의 원소 개수는 몇 개일까요? 당연히 전체에서 뭘 빼주면 돼요? A인 거 빼주면 돼요. 그죠? A가 아닌 것은 전체에서 A 빼주면 되잖아. 자, 반 인원이 20명이에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 5명 해야 돼요. 수학 싫어하는 사람 그럼 몇 명이겠어요? 15명이겠지. 그치? 이분법으로 그냥 나오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쉽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만 구하고 싶냐면은 여기만 구하고 싶대. 요 영역의 개수만 구하고 싶대요. 아, 그럼 얘는 진짜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 합집합 B에서 그냥 B를 빼라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3번, 4번은 그냥 당연히 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정도고, 사실 중요한 거는 1번입니다. 1번을 내가 잘 이해해야 2번 파생을 시킬 수 있어요. 아, 포함 배들을 저렇게 시키는구나. 그럼 개념 설명 다 끝났습니다. 천천히 보여주시고. 자, 개념 체크만 후다닥 하고 쉴게요. 그 쉬는 시간이 조금 적을까? 다 적었어? 거의 다 적었네. 자, 그럼 131쪽에 1번에 1번을 보시면 A는 20개 있고요. B는 35개 있대요. 근데 겹치는 게 10개 있대요. 그럼 A 또는 B는 몇 개 있을까요? 45. 그렇죠. 45회. 2번 A는 17개, B는 23개. 이번에는 둘 다 있는 게 32개로. 8. 그럼 겹치는 거는 8개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2번 전체는 30개, A는 13개, B는 15개, 그리고 A 또는 B는 25개 있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바로 여러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U 그려주시고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그 다음에 A, B도 아닌 바깥에 있는 거 전체 30개 중에서 A 합치면 B가 25개니까 5를 바깥에 쓰시고 5개. 그 다음에 둘이 겹치는 거 아직 없죠? 근데 겹치는 거 계산할 수 있어. 왜? A 13개, B 15개, 28개인데 25개만 있도록 하니까 3개가 겹쳤구나. 가운데 셋. 그럼 A만 있는 거 10개, B에만 있는 거 12개. 그럼 이거 4개 다 더해서 30 나오는지 봐. 됐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1, 2, 3, 4 그냥 짜르르 풉니다. 그렇죠? 자, 1번. 그러면 A, C는 몇 개예요? 17. 17개. 2번 B, C는 몇 개예요? 15. 15개. 3번 A 빼기 B는 몇 개예요? 10개. 4번 B 빼기 A는 몇 개예요? 12개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줄였다가 유형 10번, 11번, 12번 문제 풀고, 연습 문제 풀고, 유형편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 보겠습니다. 자, 전체 회원이 60명인 자 N, U는 60. 설악산 등산, 설악산을 A라고 합니다. N, A를 42. 그 다음에 지리산은 N, B라고 할게요. 33. 설악산과 지리산 모두 등반해본 회원 수의 최대 추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쓰면 돼요. U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 가운데가 궁금한 거잖아. 모두 등반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미지수 X라고 둬요. 그럼 여기 몇 명? 42 마이너스. 오케이. 여기 몇 명?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요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최대 몇 명이 가능할까? 일단 x가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의 수는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x는 33-x가 0이 되는 것까지 가겠죠. 그래서 x의 최대값은 몇이다? 33이다. 그쵸? 그럼 x의 최소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내가 여기 바깥에도 사실 몇 명이 있을 거야. 모르겠어. 근데 얘네들 합쳐서 60명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더할 거야. 이게 42랑 여기 더해주면은 75-x죠? 75-x는 60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x는 몇보다 크거나 같구나? 15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럼 최소가 몇 명이다? 15명이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얘는 최대값이 60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명수를 x라고 두고 풀어주면은 됩니다. 부등식이 2개 나와요. 그럼 몇 번을 해보시냐? 12-2번 해봅시다. 비슷해요. 12-2번. 자, 구해봤어요? 지하 몇 명 나와요? 그렇죠. 최대 최소수는 17입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자,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연습 문제는 2번 5번 다음 8번 11번 14번 17번 여섯 문제 해봅시다. 2, 5, 8, 11, 14, 17. 자, 34번을 보면은 배수 나왔죠? 배수 있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교집합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A2, A3, A6, 합집합 A12와 같은 집합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어차피 교집합되어 있으면은 최소 공백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A6이죠. 근데 잘 보시면 A6과 A6 합집합 A12예요. 자, 합집합은 포함 관계라고 했습니다. 6의 배수랑 12의 배수예요. 누가 더 큰 집합이다?
6의 배수 안에 12의 배수가 있죠. 6, 12, 18, 24, 12, 24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6의 배수예요. 그래서 A6이랑 A6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6의 배수예요. 그래서 합집합은 포함 관계에서 더 큰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집합은 포함 관계가 없어도 괜찮아요. 최소 공배수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숙제 미리 적어둘까요? 숙제. 오늘은 2월 6일. 자, 유형편은 여기 52페이지까지 해주면 되고, 개념편이 138이죠. 개념 138, 유형 52. 됐죠? 오너먼트 해주시면 됩니다. 2월 13일까지입니다. 아니지, 2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월요일. 설 연휴가 다 다음 주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책을 가방에 넣으시면 되고요. 서술형 교재 해야겠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쌤이 풀어볼 거니까 이제 쌤이랑 같이 푸는 거는 파란색에다가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돼요. 쌤은 어떻게 푸는지, 수업령 5번 답안은 어떻게 푸는지.